네이버, 아모레퍼시픽, 코스메카 코리아, 크래프톤, 그리고 GKL까지. 오늘 저희가 2025년 6월 23일자 최신 증권사 보고서들을 가지고 이 5기업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다양한 분야의 대표 기업들이죠. 기술, 뷰티, 게임, 레저. 각자 어떤 기회를 보고 있는지, 또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청취자님께서도 각 기업들 소식 들으시면서 내가 생각했던 거랑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바로 네이버부터 시작해 볼까요? 목표 주가가 32만 원으로 올랐어요. 역시 인공지능, AI에 대한 기대감이 뜨거운데요. 그렇죠. 특히 그 소버린 AI라고 하죠. 각국 데이터 주권 관련 정책 기대감이랑 맞물려서 네이버 자체 LLM,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이랑 클라우드 역량이 다시 좀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최근에 그 하정우 센터장을 AI 미래 기획수석으로 임명한 것도 딱 이런 맥락이고요. 아, 그렇군요. 네이버가 원래 강점이 있잖아요. 검색이나 커뮤니티 UGC, 커머스 같은 방대한 개인화 데이터. 이걸 활용한 AI 에이전트 개발 가능성이 아주 높게 점쳐지고 있죠. 개인 맞춤형 AI 에이전트라. 네. 거기다 뭐랄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 가능성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이게 실제 도입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긴 합니다. 그래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잠재력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야, 스테이블 코인까지요. 네이버가 정말 AI 쪽으로 공격적으로 나가네요. 자, 그럼 다음은 아모레퍼시픽으로 넘어가 보죠. 뷰티 쪽인데 여긴 글로벌 확장이 아주 눈에 띄네요. 네, 맞습니다. 라네즈만 있는 게 아니라 에스트라, 한율 브랜드까지 미국 세포라에 입점했고 또 중국 사업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수익성 중심으로 운영해서 흑자를 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2분기 실적 자체는 전분기보다는 약간 주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큰 그림, 그러니까 글로벌 확장 기조는 계속 유효하다고 봐야죠. 아, 방향성은 그대로군요. 네, 특히 작년에 인수한 COSRX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중국 사업도 안정화되면서 2025년에는 어쩌면 처음으로 해외 이익이 국내 이익을 넘어설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와, 해외 이익이 국내를요? 대단한데요. 네, 특히 북미나 EMMA, 일본 중심 성장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자, 같은 뷰티 분야지만 약간 결이 다른 코스메카 코리아도 한번 보죠. 화장품 ODM 업체인데 여기도 목표 주가가 84,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네네. 근데 2분기 실적은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들 것 같다. 하지만 시장 기대치에는 부합할 거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그 보고서를 좀 자세히 보면요. 일회성 상여금 지급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걸 빼면 사실 실제 이익은 더 좋았을 거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일회성 요인이 있었군요. 네, 특히 자회사인 잉글로드랩 코리아, 여기가 수익성이 상당히 높아요. 실질 영업이익률이 27%로 넘을 걸로 추정되니까요. 그리고 미국 법인 실적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수익성이 대단하네요. 그쵸. 그래서 하반기에는 또 새로운 브랜드 고객사들이 들어오면서 점진적인 성장이 기대되고요. 업종 내에서는 아직 좀 저평가된 거 아니냐 이런 매력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술, 뷰티 봤으니 이번엔 게임으로 가볼까요? 크래프톤입니다. 상반기 성과가 아주 좋았다는 평가네요. 네, 그렇죠. 역시 대표 IP죠. 배틀그라운드가 PC, 모바일 양쪽에서 아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고 신작 인조의 초기 반응도 괜찮다고요? 네, 맞습니다. 2분기 실적은 사실 게임 업데이트 시기 때문에 분기별로 좀 변동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일회성 로열티 수익이 좀 크게 있었거든요. 그걸 제외하고 보면 여전히 성장세는 아주 견조합니다. 아하, 작년 특수 요인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하반기에는 또 기대할 만한 게 많습니다. 한 5종 정도 다른 IP랑 콜라보레이션, 업데이트가 예정돼 있고요. 사용자들이 직접 콘텐츠 만드는 UGC 모드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오, UGC 모드요? 네. 그리고 기대작이죠. 서브노티카2 출시도 예정되어 있는데 이 예상 판매량 전망치도 상향 조정됐어요. 그래서 성장 모멘텀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기대가 되네요. 자, 마지막 기업입니다. GKL, 그랜드 코리아 레저인데요. 외국인 전용 카지노죠. 아무래도 외부 환경 변화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죠. 외국인 관광객 회복세, 특히 중국 분들 방문이 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목표 주가도 19,000원으로 올랐다. 이런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지난 4월에 한국 찾은 외국인 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거든요. 네. 그리고 GKL 용산 사업장만 봐도 5월에 중국인 고객들의 드로백, 그러니까 총 베팅 금액이 팬데믹 이전의 한 8, 9% 수준까지 회복했어요. 오, 꽤 많이 회복했나요? 네.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게 구매력 높은 일반 고객들, PR 매스라고 하는데요. 이분들 드로백은 이미 2019년 수준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와, 이미 넘어섰다고요?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전면 허용된다면 방문객 수도 더 늘고 수익성 개선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5기업을 쭉 훑어봤는데요. 정말 각자 자기 분야에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죠. 네이버의 AA 기술 혁신, 아모레파시픽과 코스메카 코리아의 어떤 글로벌 시장 공략, 크래프톤의 강력한 IP 파워, 그리고 GKL의 관광객 회복이라는 기회까지 다들 다른 방식으로 성장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분석 자료들이 딱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기업들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자기 핵심 경쟁력을 지키면서 또 새로운 기회를 찾는지 말이죠. 기술 발전이나 글로벌 트렌드 변화 속에서 정말 각기 다른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네. 청취자님께서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앞으로 어떤 성장 방식이 가장 좀 강력한 성공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